네, 안녕하세요. 서울 원안과 장인범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에서 눈알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안과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 안과 Q&A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다양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안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인공눈물 왜 안과에서 처방받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건조증 때문에 인공눈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이제 인공눈물을 그냥 약국 가서도 살 수 있는데 안과에서 처방받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안과 가서 처방받으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의 글 목록인데요. 보시게 되면 2023 년부터 꾸준하게 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구 건조증과 관련된 주제에 유난히 조회수가 좀 높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 안구 건조증과 인공 눈물에 대해서, 또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눈꺼풀염에 대해서, 그리고 눈꺼풀염과 또 관련이 있는 이 마이봄샘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 유난히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는 어떤 SNS의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보는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분들이 안구 건조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이유는 건성환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간에 벌써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하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쪽 눈이 간헐적으로 한쪽은 도수가 높은 안경, 한쪽 눈은 도수가 낮은 안경을 쓴 것처럼 순간적으로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인가요? 운전할 때도 이런 적이 있어 한쪽 눈을 감고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 글쎄, 이게 간헐적으로 도수가 높고 낮은 안경을 쓴 것처럼 어지럽다. 이건 양쪽 밸런스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거는 이제 각각의 한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왼쪽 각각의 이제 시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시력이 좀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좀 변형시, 뭐 직선을 볼 때 휘어진다는 느낌이 있다든지, 아니면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쪽 눈에 이제 망막에 문제가 있을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쪽 도수가 약간 차이가 나시는데 그로 인해서 안경 도수가 좀 다르게 쓰고 계시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본인 컨디션 따라서 좀 이런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어떤 질병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한번 양쪽의 각각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성환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먼저 이 건조증, 안구 건조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건성환은 어떤 것인지, 이거는 이제 국제 건성환 워크숍에서 드라이 워크숍 듀스2라는 그 회의에서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눈물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막의 향상성, 이 향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일정한 어떤 성분 또는 일정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이제 상실되면서 이것을 특징으로 해서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다인성, 즉 원인이 여러 가지인 안과 표면 질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한 번 이제 질문이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인데 생활에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눈을 식염수로 세정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원래 알레르기 결막염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알레르기라는 게 어떤 원인에 대해서 내 몸이 좀 면역 반응을 과하게 일으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계절 알레르기, 뭐 봄이나 가을철,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 결막염 많이 있으시고요. 그 외에도 뭐 미세먼지라든지 건조증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대기가 건조한, 공기가 건조한 거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는데, 생활에 주의할 점 먼저 그런 원인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계절이라든지 이런 꽃가루 날리는 거 아예 피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그럴 때는 관리의 개념으로 해서 많이 간지러울 때 눈을 비비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비비게 되면 알러지 반응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비지 마시고 알레르기 결막염 안약을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식염수로 해정하는 거 뭐 괜찮긴 한데 보통 이제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라 그럽니다. 인공 눈물 일회용 제조로 된 게 있는데, 이 알레르기 결막염은 냉찜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얼음을 댈 수는 없으니까 이 인공 눈물을 그냥 알레르기 결막염에서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으면 눈물이 많이 찐득해져서 건조감이 생기거든요. 더불어서 이 사용하실 때 인공 눈물 일부를 좀 냉장고에 차갑게 넣었다가 사용하시게 되면 냉찜질 대용으로
좀 냉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많이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어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어 일단 제가 요 건조증 내용 한번 확인하고 다음 질문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건성환의 원인은 눈물막의 불안정성과 또는 고삼투압 그리고 안구 표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손상 그리고 신경 감각 이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어떤 건지 뒤에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중간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앙시야결손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실명이 되나요? 아니면 실명 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중심시야결손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가운데를 볼 때 이렇게 어둡게 보이거나 그 부분만 좀 끊겨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지만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황반 변성이라든지 황반 원공 이런 그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시야결손이 있으면 반드시 안과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이런 황반 원공이라든지 아니면은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아예 빛도 못 보는 그런 실명이 아니고 어 그 그 법적인 실명까지 갈 수가 있고요. 지금 30 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30 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병은 중앙시야 결손은 보통 이제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알려진 중심성 맥락 망막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운데에 이 시야가 좀 결손이 생길 수가 있고 좀 회색빛으로 보이는 색각 이상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심성 망막염의 이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약제 조절, 원인 질환이 되는 걸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실명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꼭 안과 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시력 저하는 또 회복되지 않는 시력 저하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환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보시게 되면 먼저 눈에 이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눈의 통증, 눈부심, 흐릿한 시야, 뻑뻑하고 눈뜨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내가 안구 건조증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눈에 통증이 있거나 모래가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 또는 무엇을 오래 볼 때 시야가 흐려져서 보는데 불편한 경우, 건조한 실내에 갔을 때 눈이 뻑뻑하고 제대로 뜨기 힘든 경우, 또한 우리가 이제 밝은 빛에 갔을 때 빛에 예민해지고 자주 눈을 찌푸리고 비비는 증상이 있는 경우,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들고 눈곱이 평소보다 느린 경우도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누구나 밤 사이에 우리가 수면을 할 때 눈물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큰 불편 없이 일어나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너무 뜨기 힘들고 눈곱이 눈물이 마르면서 눈곱처럼 끼는 경우는 '아 건조증이 있구나.'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시간 모니터를 보면 시력이 약간 흐려지고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증상이나 마지막으로는 에어컨이나 히터가 켜진 곳에 갔을 때 오히려 눈물이 난다. 근데 이게 왜 눈물이 흐르는데 건성환을 얘기하냐라고 하면 우리 눈은 원래 일정량의 눈물이 나오고 눈을 잘 보호해 주고 적신 다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증이 심한 경우는 이 눈 안구 표면이 매끈하지 못하고 또 눈물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외부 환경에 쉽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눈물샘에서 '아 내 눈에 눈물이 부족하구나.' 해서 갑자기 분비를 확 많이 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내려갈 수 있는 눈물량보다 나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남는 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눈물 나는데 안과 갔더니 왜 또 약을 넣으라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질문 하나 또 들어와서 보고 가겠습니다. 눈이 몇 년째 미친 듯이 아프고 빠질 것처럼 아픈데요. 동네 안과를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눈 문제는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눈이 몇 년째 아프다. 이 아프다는 증상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 눈이 뭐 깜빡이지 못할 정도로 따가우신지 아니면은 이 안구 주변에 이런 압박감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이는 거는 괜찮다. 근데 약간 두통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이런 앞통, 요 앞쪽이 당기는 것 같다. 눈이 빠질 것 같다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이것이 눈에 안과적 이상이 없다면 편두통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경과 진료를 한번 보시면서 편두통 관리를 하면 오히려 더 많이 호전되실 수 있고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5개월 전에 받았는데 책을 볼 때 30분 정도 보면 복시로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다시 맞췄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눈을 감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안구 건조증의 이제 그런 증상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5개월 정도 지나셨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상태입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색을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보이다가 한 30-40분 봤는데 좀 흩어져 보인다, 퍼져 보인다, 또는 복시 증상 이런 게 느껴지시면 이거는 이제 눈의 건조증이 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볼 때 오래 보게 되면 집중이 되니까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럼 눈물막이 잘 마르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눈 표면이 매끈하지 못하니까 이게 좀 퍼져 보이고 그로 인해서 약간 글씨가 두 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곤 한다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일단 쉬어 한 30-40분 보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시면 쉬시는 게 좋고요. 중간중간에 인공 눈물이라든지 건조증 치료제 같이 사용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잠깐 갔다 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건성환을 유발하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사실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데 노출되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 냉방과 난방 굉장히 잘 됩니다. 예, 이런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들이 환기가 잘 안 되니까 좀 밀폐되어 있으면 건조한 환경이 건성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이 증가되는 것도 그렇고 보통 이제 건성환은 저희 나중에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년 이후에 여성들의 어떤 그 성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외에도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습관, 우리가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 또 뭐 라식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런 안과적 수술, 그리고 만성적으로 앓고는 뭐 결막염, 예를 들면 알레르기 결막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눈꺼풀의 염증, 또 전신 면역 질환 등이 관여를 해서 어 통계를 보시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전 연령에서 이 건성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쇼츠로 봤는데 실눈곱이 나오면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던데 실눈곱이 조금만 나와도 바로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야 하나요? 저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느껴져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 자,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약간 눈물 분비가 줄어들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눈물 증발 시간이 빠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개인의 생활 어떤 패턴과 연관해서 봐야 되고요. 아까 건조증 정의를 말씀드릴 때 어 여러 가지 안과 증상을 동반하는 다인성 질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막에 뭐 감각이 아직 묻어져 있지만 않으면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내가 불편함이 없고 눈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건조증이라고 뭐 검사 결과에 서 있다 하더라도 별로 불편이 없다면 그냥 지내셔도 되고요. 이 건조하면은 눈물이 약간 찐득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닦아내고 그냥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뭐꼭 눈물약을 몇 번 넣으세요, 뭐 건조증 치료제를 쓰세요라고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지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잠깐 또 보고 갈까요? 예. 그래서 이 건성한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대한안과의사회 건성한 팩트시트 2023년 자료입니다. 이런 거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인공 눈물 특히 히알루론산의 처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이 재정에서 많은 부담이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또 왜 그것이 건강보험에 적용돼야 되는지 이런 조사를 하면서 나온 통계입니다. 2021년에 보시게 되면 인구 10만 명당 약 한 17,000명 정도 굉장히 많죠. 한 17% 정도가 건성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남성이 12,000명, 여자가 21,000명. 그러니까 여성의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건성환 유병률은 2023년도 11.4%에서 한 8년 동안에 17%로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약 900만 명이었는데 그중 여자 환자가 한 5만 명으로 굉장히 많았고 남자는 34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성원의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 유병 인구가 어릴 때는 0 세에서 10세 사이는 굉장히 적고요. 나이가 들었다 감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70 세를 기점으로 해 쪼끔 줄어드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대에 분류를 한 거지만 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보통 이제 전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성환이 왜 생기고 우리 눈물막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질문 들어온 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라식 하러 갔는데 검사 때 제가 눈을 겁먹고 자꾸 떨어서 석션로스의 위험으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라섹으로 진행하거나 수세 라섹을 하면 겁을 먹어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또 라섹할 때는 마취를 해서 겁을 덜 먹게 될까 하셨습니다. 어, 일단은 뭐 안과 처음 가시고 검사 받으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하죠. 그래서 자꾸 떨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좀 저희 병원도 스마일 라식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긴장을 하시더라도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하면 잘 좀 안정하셔서 받는 경우가 많고요. 라섹으로 진행을 하면은 뭐 투데이 라섹이든 라섹이든 간에 라섹은 오히려 눈을 이제 석션을 잡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을 자꾸 감거나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오른쪽 눈 수술하는데 왼쪽을 잘 뜨고 있고 정면을 보셔야 되는데 눈을 자꾸 감는다 이러면은 안구가 위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라섹은 수술하는 동안 눈 뭐 아이 트래킹이 있다고 하지만 자주 움직이시면 정확하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안심을 이렇게 마음을 안정을 찾고 나서 스마일 라식은 눈을 이렇게 석션으로 잡고 하니까 또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라식을 가능한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라섹할 때 하는 마취랑 라식할 때 하는 마취 똑같습니다. 안약으로 마취하고 하기 때문에 마취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 스마일 라식을 하시던 라섹을 하시던 전혀 통증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갖고 다시 한번 검사 받아 보시고 뭐 가능하다면 오히려 또 눈을 뜨고 있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히려 스마일 라식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눈이 빛번짐이 심한데 안경 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빛번짐과 눈부심이 조금 다른데요. 뭐 다초점 노안병해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아주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각막에 상처가 있어 갖고 빛번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치료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좀 빛에 대한 예민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지 마시고 꼭 뭐 아주 진한 선글라스가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이제 색이 들어간 안경을 써서 내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다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빛번짐을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안병 회장이 다초점 렌즈를 하신다면 빛번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그 렌즈를 갈아 끼는 것도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약한 정도의 이런 뭐 변색 렌즈를 쓰셔 가지고 빛번짐 해결하실 수 있다면 안경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눈이 심하게 자주 충혈되는데 어떻게 해 주면 도움이 될까요?"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우리가 충혈되는 거는 결국 건조증이 심하고, 이 충혈이라는 건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조증을 잘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 충혈을 감소시키는 안약을 쓰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안구 건조증을 치료해 주는 게 방법이겠죠. 그래서 인공 눈물을 뭐 수시로 넣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 건조증 치료제 같이 사용해 주고 또 온찜질도 해 주고, 또 병원에서 그 이외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치료를 같이 받게 되면 좀 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부심도 심하다고 같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당연히 이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TV나 이런 창문을 볼 때 매끄럽지 못하면 약간 퍼져 보이고 뭐 흐릿하게 보이듯이 우리 눈 표면이 매끈하지 못하면 빛이 들어올 때 하나로 들어오지 못하고 약간 퍼져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눈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뭐 안경을 쓰는 게 먼저보다는 저희가 이제 건조증에 대한 근본 치료를 하시면서 눈 안구 이 표면의 눈물막을 좀 매끈하게 유지를 해 보면 그런 증상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눈이 뻑뻑할 때 좋은 눈 운동 같은 게 있을 것같습니다. 눈이 뻑뻑하면은 이제 눈 운동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눈을 감고 한 1-2분 정도 쉬어 주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뻑뻑하다는 거는 우리 눈물막에 좀 이제 증발이 많이 되거나 어떤 이런 눈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그럴 때 눈 막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눈을 감고 좀 쉬어 주는 게 좋겠고요. 혹시 뭐 상황이 허락된다면은 따뜻한 물을 수건에 적셔서, 뭐 우리가 이제 팥을 넣은 이런 안대를 판다, 여러 가지 뭐 온찜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드를 약국에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당장 그런 게 없다면 따뜻한 물을 수건에 적신 다음에 짜 가지고 한 5분 정도 눈 감고 이게 눈꺼풀 찜질을 해 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성환을 말씀드릴 때 우리 눈물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 표면에 존재하고 있고요. 눈을 깜빡이면 눈의 표면에 고르게 퍼지면서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당연히 이게 매끈해야 우리 이 각막의 투명한 각막에 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투명도를 잘 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눈물은 그냥 물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 흰자, 이 결막이라고 하는 흰자에서 나오는 점액이 있습니다. 좀 찐득찐득한 점액이고요. 그래서 눈물은 요 점액층이 가장 안쪽에 분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눈물샘에서 나오는 수분, 정말 물입니다. 이게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은 기름층이라 그래서 우리 그 눈꺼풀에 보이는 마이봄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피지 같이 보이는데 이런 기름이 나와서 눈물의 가장 겉자리를 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액층은 이 눈물의 가장 아래에서 이 수분, 눈물을 좀 잡아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물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름층은 이 겉에를 약간 코팅을 해서 증발이 잘 되지 않도록 천장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성환이 생기는 이유는 어, 눈물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증발이 빠르거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는 이 두 가지가 복합된 경우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기 전에 잠깐 또 질문을 하나 주셔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엄마가 건성 황반변성 6개월마다 검진하고 계시고 한의사인 제 사촌이 진맥을 하고 녹용에 들어간 보약을 지어줬는데 먹어도 될지 혹시 눈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황반변성 환자가 주의해야 할 약물이 있을까요? 이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눈의 망막에 그 카메라의 필름 역할하는 망막이 있고요. 그 망막 아래쪽에 노폐물이 많이 차면서 드루젠 같이 이제 이런 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습성 황반변성인 경우에는 눈의 주사 치료 같은 경우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 건성은 주사 치료에 해당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자외선 차단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루테인을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루테인 상당히 많은 분이 복용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황반변성이 생기신 분들이 어떤 심한 황반변성으로 가는 거를 30% 줄여주기 때문에 루테인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녹용이 들어간 보약, 사실 녹용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황반변성 환자 주의해야 될 약물에는 스테로이드를 너무 과하게 먹는다든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심성 망막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초가 들어간 한약 이런 거는 저희가 좀 금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가능한 식생활에서 등푸른 생선, 지중해식 식사라고 하는 고단백 또 등푸른 생선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 좀 드셔주신다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루테인 복용하시면 좋겠고 자외선 차단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외선 차단이라 그래서 선글라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투명한 안경이라도 자외선만 차단되면 됩니다. 굳이 말하면 UV 프로텍터 400 이상 정도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건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눈물 생성, 물 자체가 어떤 이제 적게 나오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쇼그렌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은 눈물샘, 침샘 이런 것과 같이 우리 몸에서 이런 분비샘 역할을 하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대표적으로 입이 마르고 그다음에 눈이 건조해지고 주로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도 있는데요. 아주 심한 경우 보통 이제 안구 건조증하고 입이 마르는 증상이 가장 많지만 다른 이제 그 점막 기관이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고 피부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로 우리 눈물을 생산하는 눈물샘의 기능이 정화되는 경우 우리가 기분 나쁜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노화에 난 것과 그리고 아까 여성에서 건성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갱년기 여성의 여성 호르몬의 감소 등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한쪽 더 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달 전에 오른쪽 눈 다초점 렌즈 수술을 했는데 왼쪽 눈 시력은 좋았는데 오른쪽 수술 후에 왼쪽 눈이 가까운 글씨를 보면 글씨가 흐려 보이는데 오른쪽 눈 수술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보통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하셨다는 거는 그 한쪽 눈에 백내장이 왔고 이로 인해 수술을 하시다가 다초점을 하신 건데요. 이 다초점 렌즈를 하시게 됐다면 반대쪽은 아마 노안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 수술을 하고서 안경을 안 끼게 되니까 왼쪽 눈으로 볼 때 이 가까운 글씨가 좀 흐려 보이는 건 결국 노안이고 이게 오른쪽 수술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 수술하시기 전에는 아마 돋보기를 쓰셨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의 영향보다는 왼쪽 눈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노안을 지금 느끼시는 것 같고 그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같은 백내장과 관련된 질문이어서요. 한쪽 눈만 백내장 수술 시에 시력은 좋은데 핸드폰이나 독서를 할 때는 불편한데 돋보기 렌즈와 일상시에 쓰는 보안경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초점 렌즈 안경을 쓰는 게 좋은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백내장은 뭐 나이 들면 누구나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방금 이 앞서 나온 질문에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하시게 되면 멀리 가까이가 잘 보일 수 있지만 단초점 수술을 하시게 되면 돋보기 렌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시에 보안경 쓰는 거는 그냥 뭐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뭐 건조증에도 좋고요.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하니까 좋고 돋보기 렌즈는 필요하면 쓰시면 됩니다. 이때 돋보기를 쓰고 안 쓰고가 눈을 좋게 하고 나쁘게 하는 건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각각 안경을 쓰시는 거하고 다초점 렌즈 안경을 쓰시는 거 역시나 눈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초점 렌즈 안경은 이 딱 선을 그어 가지고요. 이 안경 윗부분은 일반적으로 보는 거, 아랫부분은 이제 그 돋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 아래쪽 무슨 대본을 보고 또 청중을 보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뭐 가까운 거 좀 보다가 다시 멀리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바꿔 끼지 않는 것도 편합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에 이제 가까이 보는 거다 보니까 오래도록 뭐 책을 오래 보신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오래 보는 경우 이렇게 약간 내리 깔아서 보게 되고요. 그럼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땅을 보거든요. 또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이제 돋보기 도수인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계단이나 땅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인다, 어른거린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이 좋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 한 번쯤 안경점에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고 또 적응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쓰시는지에 따라서 눈 건강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물 생성 부종으로 들어가서요. 또 하나 이제 노화나 성호르몬의 감소 이외에도 이 방사선 치료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염증 이런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나 천퍼천 등의 점막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원인의 렌즈를 아주 오래 낀다든지 아니면 라식을 해서 각막 우리 이 투명한 각막의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 또는 이제 신경영양 각막염이라고 해서 이제 이 각막에 그런 이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우리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우리가 각막에서 이 건조함을 느껴주고 그로 인해서 눈물 분비량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건조한데 눈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눈물샘 분비 기능에 저하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적으로 먹는 약제 우리가 이제 스코폴라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멀미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구토를 좀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런 걸 드시는 경우 그다음에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드시는 경우 또 항경련제, 인여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도 눈물 생성 부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수면제, 피임약 역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까지는 눈물 양이 적게 나오는 경우 정말 물이 적은 경우인데 이 눈물막에 잘 증발하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꺼풀에서 나오는 그 마이범샘의 기름이 눈물막을 포장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나오지 못해서 증발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범샘 기능 장애고요. 눈꺼풀 위아래에 보면 요렇게 점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 게 마이범샘의 끝에 몽울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 배출되면서 이제 눈물막과 섞여 가지고
눈물막 끝을 포장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입구가 좁아서 막히기가 쉽고 막힌다면 이 눈꺼 눈물막 제일 바깥층 기름층의 부족으로 증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눈꺼풀의 형태 이상 우리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실 때 안구가 약간 돌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자배관처럼 보이시죠? 돌출되는 경우는 눈 표면이 증발이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토안이라고 해서 눈을 감았을 때 완전히 감기지 않으면 또한 뭐 자는 동안 이렇게 눈 깜빡임이 많이 줄고 해서 눈꺼풀 눈물막 증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깜빡임에 감소되는 것도 증발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알레르기 결막을 오래 앓았다든지 비타민 A가 결핍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녹내장 환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녹내장 안약 뭐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 쓰시는 분들 많은데 보존제가 포함된 거. 우리가 이제 일회용으로 쓰는 안약들은 보존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으로 뭐 한 달만 쓰고 버리세요 하는 이 병으로 쓰시는 분들은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 보존제로 인해서 안구 표면이 좀 불규칙해지면서 증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 오래 착용하신 분들 많은데요. 이 눈물막의 기름층이 얇아지고 성분이 변해서 증발이 증가할 수가 있고 렌즈를 끼게 되면 이 소프트 렌즈는 그 자체가 눈물을 좀 흡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산소와 각막의 접촉을 차단해 가지고 또 많이 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의 어떤 전신 질환도 눈물막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7세 남성입니다. 백내장이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안약만 넣고 있는데 직업상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수술은 언제쯤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수술 후 불편함도 주변에서 많이 겪는 것 같고 영양제. 일단 백내장은 이제 60세 이상에서 대부분의 경우 갖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 책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본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백내장은 반드시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살면서 언젠가는 백내장은 누구나 수술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결국 백내장은 우리가 흰머리가 생기듯이 사람에 따라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병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수술이 굉장히 크고 뭐 그런데 요새는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병으로 인식하지는 않고요. 결국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지금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고 백내장으로 인해서 뭐 합병증이 안압이 오른다든지 백내장 수정체가 이탈이 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당장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술은 필요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약 넣고 계시는 건 아마 백내장 치료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진행을 좀 억제시킬 수 있는 안약을 쓰고 계신 거라서 넣으시는 거는 도움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이제 수술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수술을 자기가 어떤 렌즈인지 내 생활 습관에 잘 맞춰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영양제, 보조 영양제는 딱히 없습니다. 건조증 치료 잘 하시면 백내장 수술 후에 딱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암 중인데요. 건성 항반면성인데 루테인 도움 될까요? 네, 항암 치료 어떤 치료인지 모르겠지만 건성 항반면성인데 루테인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루테인 아레주 연구 1에서는 이제 폐암 유발 이런 성분이 있었는데 현재 아레주 2에서는 그런 게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성 항반면성이 뭐 아주 심하지 않고 시력저하 없고 뭐 아주 경미한 경우는 꼭 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중기 이상 진행이 되셨다면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몇 달째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작년에 다래끼 째고 나서 약간 눈꺼풀에 변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CT를 찍으면 이런 거 진단될까요? 사실 일단 다래끼 얘기 먼저 해보면은요. 다래끼 째고 나서 눈이 살짝 그 자리에 약간 염증기 굳은 게 남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돌출된 것 같은데 CT 찍어도 이건 거의 뭐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나오진 않고요. 이게 이제 그 유가종이라 해서 약간 그 염증을 앓고 난 이 근육 주치처럼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딱히 할 건 없습니다. 만약 돌출이 심하다 그러면 그 부위에 염증 주사를 좀 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낮춰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여기 초점이 결국에는 이제 약간의 근시나 난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1.0을 보는데 약간 근시 난시를 갖고 있어. 이런 경우는 이 눈 안쪽에 이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잘 보일 수 있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약간 피곤해지면은 조절력이 떨어져서 좀 흐리게 보이실 수 있고 또 건조감이 있을 때도 컨디션 따라서 눈 표면이 매끈하지 않으면 그 흐림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한번 안과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주변의 환경 요인에서는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 등의 건조한 환경, 또 미세먼지, 뭐 아까 말씀드린 환경 요인도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에는요. 가장 밖에 이 지방층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분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인공 눈물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눈물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점액층이 좀 점액 분비가 부족해서 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안약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공 눈물을 몇 번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가 많이 불편하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적게 불편하면 적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결국 나의 증상 해소를 위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성환의 치료에서 염증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안약을 아주 약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 억제로 건조증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경우 또 쇼그렌 증후군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건성한 약만 썼는데 호전되지 않으면 스테로이드 안약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 안약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이 있을 때 그걸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드물게는 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아주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백내장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안과 의사와 상의하시고 정기적인 안압 체크 그리고 안과 진료 보시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염증성 반응 억제하는 것 중에는 비스테로이드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계열이 있는데요. 이 사이클로스포린 계열은 이제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을 넣는 겁니다. 예전에는 레스타시스라 그래서 오리지널 약이 이제 하루 두 번 넣는 게 나왔었고 지금 여러 가지 약이 나오고 있고요. 밤에 하루 한 번 넣는 약으로 아이커비스라는 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조금 뭐 두세 달 이상은 써주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넣을 때 약간 따갑거나 자결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눈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닌데 성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느낌들이 좀 부담되시면 이 약을 냉장고에 넣어서 좀 보관하시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액 분비가 아까 눈물막의 이제 가장 아래층에는 점액 분비가 부족하거나 눈물 성분은 이런 안 좋을 때 디쿠아포솔 제제, 뭐 디쿠아스 S 그리고 레바미피드 계열의 레바케, 레바이 등을 사용하게 되면 결막에 상피세포, 술전세포에 작용을 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이, 이 눈물의 수분층을 잡아주는 그런 점액층이 좀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건조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독시사이클린 눈꺼 필름 때문에 먹는 항생제가 있는데요. 이 항생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뭐 염증 생겨갖고 아니 뭐 세파 계열 이런 먹는 항생제와는 좀 다른 성분입니다. 그래서 뭐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사이클린 된 약이 있는데 그 마이범생 기능 장애에 도움이 되고요. 항생제 작용뿐만 아니라 항염 작용, 항단백분해 작용이 있어서 많은 역할을 건조증에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엄마가 선글라스 쓰시는데요. 알은 언제 교체해야 될까요? 코팅이 벗겨진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보시게 되면 미세한 균열 같은 게 보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뭐 피서를 간다 놀러 가서 차에 뭐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 놓고 내렸을 때 선글라스 놓고 내렸을 때 차가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또 직사광을 받게 되고 그런 경우는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선글라스의 그 코팅이 잘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경 잘 닦으시고 그다음에 뭐 알은 언제 교체하는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기스가 많이 가거나 봤을 때 미세한 균열이 있거나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오른쪽은 다초점 하셨고 왼쪽은 단초점 수술을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아니면 똑같은 렌즈 해야 되는지 요거는 조금 애매한 질문입니다. 애매하다는 게 제가 답변 드리기 애매한데요. 일단은 오른쪽 다초점을 해서 멀리 가까이를 잘 본다. 현재 오른쪽 눈 자체는 만족을 한다라고 하시면 굳이 왼쪽을 단초점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쪽 밸런스 안 맞는 거에 대한 적응도 꽤 필요하고 또 그것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다초점 만족하시면 왼쪽 다초점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다초점 하신 게 조금 빗번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시야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면 단초점 수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만약에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멀리가 잘 보여 가까이가 안 보이면은 왼쪽을 이제 약간 가까운 단초점, 이 근거리 단초점을 하시는 게 좋겠고 왼쪽에 이제 오른쪽이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멀리 보는 게 좀 흐릿하다라면 왼쪽은 반대로 좀 멀리 보게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시향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이 멀리가 잘 보이고 주시향이다 왼쪽은 그래 좀 가까운 걸 잘 보실 수 있게 단초점 약간 근거리 왜냐면 왼쪽이 비주시향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내가 많은 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꼭 안과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셔야 안전하고 또 좀 만족하신 수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치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가혈청 안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액 분비가 잘 안 되거나 할 때 쓰는 건데요. 눈물에 다양한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 이 유익한 단백질이 혈장, 우리 피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청 내에 분포하기 때문에 같이 해 주는 거고 쪼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뭐 라섹이나 라시카라 가면은 뭐 PRP 안약이 있다. 그리고 자가혈청 안약 이렇게 두 가지 말이 좀 혼동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혈청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원심 분리를 했을 때에 노란색 요 혈장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약간 여기 보시면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소판 부위에 그 혈소판을 같이 쓰는 게 PRP 안약입니다. 그래서 PRP 안약에 조금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혈장하고 혈소판 요 성분을 같이 쓰는 거다라고 해서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치료가 이 건성환의 치료 중에서 IPL인데요. 이 눈꺼풀염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범선의 요 구멍 쪽에 잘 막히는 거 요걸 막히면 짜 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병원 실제로 짰을 때 이렇게 짜 보면은 면봉으로 좀 눌렀을 때 막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결국 그 마이범선에 기름 정체되던 기름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배출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들 시원해하십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반복되고 짜도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온찜질 꼭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셔 가지고 IPL 치료,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IPL 레이저가 이 마이범선 입구에서 굳어 있는 기름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이 눈꺼풀에 존재하는 세균과 기생충을 태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정상적으로 이 마이범선의 혈관이 확장돼 있으면은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IPL을 하게 되면은 혈관 내 헤모글로빈을 응고시켜서 이 비정상적인 혈관을 좀 수축시키게 돼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안검연축 질환의 안구건조증이 심합니다. 보톡스 맞고 2주 지나셨고요. 눈꺼풀 깜빡이는 것은 줄었는데 눈이 따갑고 또 인공눈물 안연고 쓰고 있는데 눈이 부시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안검연축은 이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눈꺼풀이 계속해서 떨리거나 이제 수축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축이 좀 덜해지니까 눈을 편하게 뜰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 눈이 잘 안 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조증이 일시적으로는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눈물 안연고 넣고 계시고 그래도 눈물을 좀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디쿠아포솔이나 레바미피드 제제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눈꺼풀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뭐 리포즈겔이나 듀라티얼즈 같은 안연고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온찜질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면서 렌즈 놓고 안경을 쓰는데요. 요전 정기 검진에서 황반변성이라고 수술하자 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황반변성 어떤 질환일까요? 지금 수술하자는 얘기 들으시면 황반변성 아닐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이 황반의 변형을 유발한 여러 가지 질환이라고 해서 제가 비욘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동영상이 나올 텐데요. 일단 황반변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테인을 드세요. 뭐 자외선 조심하세요 하는 이 황반변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변성이 왔기 때문에 루테인을 먹는다든지 습성이 되면 주사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 황반에 아마 설명하기 조금 그래서 그냥 황반변성을 하셨겠지만 망막 점막이나 황반 원공 요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망막 점막의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질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수술의 권유를 받으셨으면 이거는 망막 점막이라든지 황반 원공의 확률이 높고요. 이런 경우는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한번 만약에 저희 병원 오시게 되면 자세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욘드에서 제가 그 황반 변형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설명드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꾸 비비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가려운 거는 많은 경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비비면 알러지가 더 진행을 합니다. 심해집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비비지 마시고 냉찜질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인공 눈물 좀 시원하게 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비비는 거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거에 원인에 맞는 알레르기가 맞다면 그거에 맞는 안약들 좀 같이 쓰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조증이 있다면 인공 눈물만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이 인공 눈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은 일반 의약품이란과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약들이 많이 요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포도당을 배합을 해서 눈의 피로 개선 하고 렌즈를 착용할 때 쓸 수 있다. 그리고 뭐 하루에 한 번 두세 방울 대여섯 번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주의는 녹내장이 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눈곱 등이 분비물이 많은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결국 이제 녹내장이 있으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고 우리가 눈곱 등이 끼면은 그냥 단순히 건조한 게 아니라 결막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과를 꼭 봐봐라. 그리고 2주간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진료를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방하는 약과는 성분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전문 의약품에는 먼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전에 CMC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이 계열은 일반적으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처방전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일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어서 수성층에 작용을 하고 수분을 많이 잡아주는데요. 점성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렌즈 끼시는 분들 비교적 좀 편하게 점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히알루론산 나트륨 요거 이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 자체가 자기 무게보다 10배 이상의 수분을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일회용짜리는 요새 보험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건강보험에서 하루 최대 6튜브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농도도 0.1%, 0.15, 0.18, 0.3%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기 건조증 정도에 따라서 의사와 상의하셔 갖고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눈물만 구매할 수 있는 결론은요. CMC 계열 인공눈물은 약국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일반 약품 살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방문해 처방받는 이유는 앞으로 말씀드려볼 건데요. 눈물 생성 부족이라든지 증발가다 이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인공눈물만 쓰는 게 아니라 건조증 치료제, 뭐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성분들, 스테로이드 안약, 그리고 먹는 약. 네, 만약에 심한 경우는 IPL 레이저 치료까지 하려면 이건 안과 방문해서 정확한 내가 왜 건조한지 이거의 치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필요하니까 안과 진료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성한 증상에 대한 진료를 보게 되면 우리 눈만 보고 건조하네요. 가세요. 뭐 이러는 의사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처음 오셨으면은 그냥 잘 보인다. 이 말을 뭐 믿긴 믿지만 정말 양쪽 시를 갖고 어떤지 안압은 괜찮은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백내장, 녹내장, 황반 현상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보고 제가 다음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제가 재활 때문에 수영장을 다니는데 눈에 아무 이상 없을까요? 일단 수영장 다니는 것 자체를 뭐 제가 금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수영장물 잘 소독해서 깨끗할 거고요. 하지만 그런 약재들이 눈에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눈에 아무 이상이 없을까? 그 본인 느끼시기에 특별히 뭐 자극감 없으면 편하게 다니셔도 되고요. 뭐 계속 잘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눈에 좀 충혈이 있다 하면 안과 진료 보시고 만약에 이제 가끔 자극될 때 잠깐 그런 경우는 인공눈 한두 번 넣어 보시면은 좀 호전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치료될 수 있는 건가요? 누전 폐쇄술 등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위아래 눈물샘 다 막는 거 괜찮은가요? 누전 폐쇄술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눈물이 나오고 눈을 보호하고 흘러내려갈 때에 내려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관을 껴가지고 결국 그 좁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려가는 길을 나가는 눈물을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나가는 눈물을 적게 하니까 눈을 이제 촉촉하게 유지한다라는 원리고요. 눈물샘 위아래 다 막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건조하시면은 뭐 요걸 막으면서 온찜질도 하시고 또 다양한 치료제 같이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안구건조증은 자 이거는 치료 뭐 예를 들어 우리 암 치료 끝나듯이 치료 종결 끝났으면 이렇게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가면서 유병률이 증가하듯이 살면서 또 환경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안구건조증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물샘은 증상에 따라서 막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게 아예 막히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 3-4개월 지나면 이제 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아서 증상이 호전된다라고 하시면 좋겠고 또 계절에 따라서는
여름에 건조증이 좀 덜하고 겨울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한 계절에 좀 막아서 3-4개월 좀 편하게 지내고 여름엔 좀 그냥 안 끼고도 편하다면 괜찮게 지내시면 되겠고 그 계절이라든지 내 생활 패턴에 따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으러 오셨을 때 건성환을 진단되고 그 한 달 이내 결국 이 사람들을 1 년까지 봤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 백내장을 1년 뒤에 이제 백내장이 있었다 했는데 이 백내장 있는 분들이 한 80% 이상은 한 달 전에 한 달째 내에 진단이 됐고 그 녹내장도 80%가 한 달 내에 황반변성도 74%가 한 달 내에 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성환을 때문에 병원에 와서 이게 바로 진단이 거의 된 거죠 한 달 이내면. 그래서 이분들은 '병이 한 달 내에 생겼다.'라는 의미보다도 원래 갖고 계시던 질환이었고 본인께서는 별로 증상을 못 느끼시니까 안과를 안 가셨는데 가장 지금 불편한 건조증 이 인공눈물 받으러 갔다가 검사해 보고 이런 게 발견이 되신 거죠. 그래서 관리를 받으신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 다음 질문 보시면은 한 9 년까지 추적 관찰을 해 보니까 진단 후 1년 이내에 예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을 진단받으신 경우도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황반변성은 40%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결국 내가 못 느끼고 진행이 되고 있던 질환이 있는 거고요. 지금 왜 하필 그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유병률과 발병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고령화되면서 안구 건조증도 많아지듯이 이 질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질환들 다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 년에 한 번, 6 개월에 한 번에서 1 년에 한 번은 꼭 이제 건강검진 하시듯이 안과 검사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이런 건조증을 그러니까 인공 눈물을 타러 가서 안과에서 간단히 우리 몇 가지 검사만 해 보시더라도 이런 게 발견이 미리 되면 증상 없을 때부터 잘 관리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안과에서 받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 보면은요. 건성환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므로 앞으로 고령화 시대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인공눈물 저만뿐 아니라 건성환의 원인에 따른 치료를 위해서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중요하고 또 약제 사용 중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되겠죠. 이런 약제 사용 중에 안압이 오른다든지 백내장, 감염 등의 발생 여부의 관찰과 눈꺼 풀려면 적극적인 치료, 뭐 온찜질 떠나서 IPL까지 할 수 있게 안과 진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성환을 위한 안과 진료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인공눈물 그냥 약국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 됐어. 넣고 편하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꼭 간단한 증상도 안과 가셔서 자기 눈 상태를 잘 진단받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 올려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실생활 가장 접해 있는 그런 안구 건조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음 달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